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넉넉하고 풍성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전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구독이 안 되시고 아직까지도 빨갛게 구독이 글씨 되어 있는 분은 양심껏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함만 못하니라. 이제 가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이거 뭐 같은 뜻인데요. 뭘 하다가 중지하니까, 그러면 뭘 하나마나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양민 학살이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KBS 여의도 본사 앞에서 8월 18일 날, 8월 7일 날 방송, 8월 9일 날 재판, 그리고 8월 18일 날 소송, 집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김희철 사장 집으로 쳐들어가려 하는데 무슨 송치됐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기죽여가지고 방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 3일이 방송의 날인데 9월 2일 날 63빌딩에서 집회를 이제 방송의 날 9월 2일 날 행사, 그러니까 뭐 좌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방송인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그 행사에 너들 밥 맛있나? 맛있게 먹나? 맛있게 못 물어? 이렇게 해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추석이 이렇게 태풍이 불고 추석이 오고 이러면서 이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중지가 되면 안 돼. 이제 추석이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할 데가 많잖아요. 지금 KBS를 조정하는 데가 민주노총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위에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전에서 그 이제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내게 한전, 수신료 거부하는 그 한전, 그리고 이제 이 편파 방송하는 KBS, MBC 등등 이런 그 좌파 방송 그를 통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해야 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또 감사원에도 해야 되고, 감사원에도 이걸 해야 되고, 우리 법원에다 이제 고소고발도 했으니까 고소고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 가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누가 할 것인가? 어느 유사단체가 할 것인가? 전후방송이 할 것인가? 전후방송이 유사단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 자금도 있다. 자금은 물론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없으면 십시일반이라도 해서라도 일단 주체는 월참이 해야 된다. 월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디부터 할 것인가 순서를 정하고 어디를 할 것인가를 장소를 정하면은 그거를 누가 어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각 지부별로 지회별로 이렇게 업무 분장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할 것인가, 서울 지역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 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 이게 일주일에 2-3번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말면은 하지 않으면 갔다. 하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함만 못하니라. 가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월남전 참전자 이하종 회장님의 결단을 기다리는데, 결단을 바라고요. 그것도 우리 그 이하종 회장님은 누구야? 보훈처장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보훈처장의 협조를 받고, 또 국방부 협조 받고, 또 이제 법무부도 협조를 받고, 법무부나 법제처나 이런 데 협조 받는 거는
우리 이제 그 보훈처장이 해야 되겠죠. 보훈처장이 정치인 출신이고 하니까 잘 하시라고 믿고, 보훈처장을 우리가 또 따라서 보훈처장하고 같이 우리 보훈처장이 앞장섰으니까 보훈처장을 밀어줘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월남전 참전자회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우들이 굉장히 많이 또 훌륭한 사람도 많고 글씨 잘 쓰는 사람도 많고 이번 기회에 많은 우리 전우들의 인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때 우리 좀 힘을 합쳐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글을 한번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 또 우리 전우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전우방송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 전우방송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방송 유튜브 전우방송 내 채널에서요, 보면은 이 채널 제가 이게 좀 이하종 회장을 너무 오래 팔아먹어서 제가 좀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홈이고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남말로 되어 있고,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요거를 제가 전우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준다면은 요거를 팻말을 좀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나 팻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한 A4 용지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전우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때가 되면은 요거를 크게 원형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여기저기다가 우리 전우들 필요한 데다가 갖다 좀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여기 이게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써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전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부 보좌관 정재성이라는 사람인데요. 9월 10일 날 이거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한번 떠놓고 사실 자세히 못 봤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펌글 배은망덕의 극치 한 3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정부의 지원금과 국민의 시청료 납부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얼마 전 생뚱맞게도 추적 월남전 학살이라는 프로를 방영하여 전국의 월남전 참전 노병들을 분기탱천케 하여 드디어 2022년 8월 18일 여의도 KBS 본사 앞에 3만여 명의 참전 노병들이 노도와 같이 모여들어 끓어오르는 분기를 표효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파병인 월남전 참전의 당위성이나 그에 따른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이미 오래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기억되어 역사적 사료로 남아있다. 1960년대 중반 월남전이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을 때 미국의 전투병력 증파를 위하여 당시 한국에 주둔 중이던 미 사단과 7사단 병력 일부를 월남 전투 현장으로 투입하려고 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막고자 고육지책으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열악했던 군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막대한 외화를 가득하게 되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고,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기간산업 확충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파병 당시 강보에 쌓였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소수의 철부지들이 어느 전투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 경우를 심소봉대하여 마치 자국의 국군 장병들이 월남 민간인들을 악의적으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여 날뛰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부안해동하여 국가의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맞장구를 쳐대니 이야말로 우리 참전노병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고 그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자유월남공화국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월면과 대처하고 있었지만 전후방이 분명치 않은 게릴라전 상태였다. 따라서 적 베트공이 식별이 불가하여 민간인의 피해는 어쩌면 필연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좀 잘 몰랐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첨부된 당시 미군의 고엽제 작전명 에이전트 오리엔지 월남전 지역 내 살포 분포도를 보면 당시 자유월남의 수도 사이공 주변에 가장 많은 양의 고엽제가 살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게릴라전이 얼마나 극성을 부르는지 증명하는 실질적인 증거인 것이다. 당시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지휘명령 즉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한다는 한국군은 따라 작전 중 민간인들과 조화하게 되는 한국군들은 식료품과 의료 지원으로 주민들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을 주민들 중에는 베트콩에 포섭된 첩자들의 밀고에 의하여 친절하고 자비로운 대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군에게 참혹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 하에서 해당 지휘관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며 생태 같은 동료의 참혹한 죽음을 목도하는 동료 전의 순간적인 심리 상태를 가늠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지근에 모셨던 고 최명신 사령관께서 공사석에서 역설하던 말씀을 한두 가지 해보자 한다. 최 장군께서는 전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과의 작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웨스트 장군께서는 주월 미군의 작전 개념을 서치 앤드 디스터리 수색과 선멸로 정하셨는데 밤낮입니다. 없이 땅굴 속에 숨어있는 적들을 어떻게 수색하여 선멸하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합당한 답을 못 들으셨다고 하며 미국이 아무리 B-50 폭격기를 동원하여 폭격을 반복해도 터널 작전, 땅굴 작전 지속하는 적을 선멸한 것은 불가한 것이라고 강조하셨답니다. 베트콩들이 이러한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은 베트콩을 물고기로 또 주민들을 물로 간주하고 이 사이를 격리시키는 작전 스프레이션 택티스 비트윈 피쉬 앤드 워러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뿐 아니라 중대 전술기지 컴퍼니 택티컬 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여 민간인과 베트콩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하여 웨스티 사령관으로부터 큰 찬성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의 효과적 전술에 대한 세계 언론인들의 앞을 다투어 보도한 바 있다. 참고로 그중 한 경우를 이에 원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한국군이 전체 월남전을 수행했거나 미군이 한국군을 수행한 고보이 작전으로부터 교육을 체득했더라면 아마도 월남전은 벌써 승전으로 끝났을 것이다. 자동차로 칠흑 같은 나간에 96km 질주해도 단 한 방의 소총 소리도 못 들었으며 매복 공격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월남 전 지역에서 그렇게 할 자는 오직 한국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최명신 사령관께서 생전에 필자에 말씀하시던 이라고 했다. 그것은 당시 월남의 게릴라 작전 상황에서는 각 마을마다 나이 많은 촌장들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민지원적 이를 통한 적정을 파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실례로 특히 연로 한 촌장들이 한국 인삼을 무척 선호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국 한국인삼공사에 요청하여 홍상급인 천삼의 공급을 요청 이를 종수회와 촌장들을 선물하며 우리 군이 필요한 재반 정보를 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토록 사령관으로서부터 병사들까지 양민 보호와 대민 작전에 혼선의 노력을 다한 32만 5천 명의 월남 파병 국군 장병들은 단지 극소수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을 바탕으로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는 것이 감히 동족으로서의 옳은 행실인가? 이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포기한 자살골로밖에 비유될 뿐이다. 여기 다 끝까지 다 읽으려니까 좀 그런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왕 시작한 거. 재벌 그룹 총수가 생전에 자주 하셨다는 질문 임자해봤어를 인용해본다.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죠. 우리 월남 참전 노병들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철부지 그대들은 총칼로 무장하고 실전에 임해 본 적이 있는가? 칠흑 같은 야간의 조명탄하에서 하물며 진내 포격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백병전을 치러봤는가?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깔려있기에 부모 세대인 수십만의 자국의 참전 노병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물어뜯으려 하는가? 오,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자고로 역사는 한치의 왜곡 없이 그 실체가 보존되어야 하고 대대로 넘겨져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100년도 안 되는 현실에서 정권이 바뀔 적마다 특정 역사의 기록에 덧칠이 가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집권당의 이념에 관계없이 역사는 그 자체에 가감없이 고이 간직되어
되어야 한다. 우리 노병들은 약관의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의 신분으로 목숨을 담보로 상하의 나라 월남 땅으로 파병되었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울 때마다 국가와 국민들의 열렬히 치하하고 환영했으며 하물며 모든 극장에서 월남전 뉴스를 우선적으로 상영했고 특히 KBS를 월남전 소식으로 그들이 프로그램을 채웠으며 참전 장병들의 소식을 매일같이 방방곡곡으로 날려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용맹스러웠던 파울 용사들에게 양민 학살자라는 명찰을 달아주려 하지 않는가? 이거야말로 상전벽해이고 배신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가는 스스로 나서서 정책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지키며 과거의 역사의 사실에 대하여 초지일관의 중심을 잡으며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정 부류 국민들에게 국가의 국민을 위했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월남전 참전 노병들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듬어 달라고 목리를 부리거나 청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세기 전에 조국이 어려울 때 목숨을 담보로 실전에 참여했던 국가적 영웅들은 이제 와서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학살자로 매도하려 하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참전 노병들은 그저 허탈하고 실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필자 머리에 스치는 한 드라마 대사가 있다. We gave them our mind, our bodies and our spirit, but they cheered us up and spit us out. 우리 조국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쳤지만 땀물만 빨아먹고 뱉어버렸다. 이 대사야말로 우리 참전노병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 감히 인용해 본다. 바라건대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하루속히 중심을 잡고 단호한 정책으로 한 세대의 역사적 당위성을 개성하여 월남전 참전 영웅들의 노염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라봐야 한다. 91년 정재성 전 초대 주월 항군 사령관 보좌관 이 정재성 전우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뿐만이 아니고 글씨들이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전우방송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특히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행해지는 여러 가지 MZ 세대, 꼰대 세대, 뭐 박민식 보훈처장 건국대들 도덕 파탄자로 날조 이런 것들, 문재인 마지막 얄박기 삼총사, 보훈처장 전쟁 선포 이렇게 우리 전우들한테 딱 필요한 거, 문 대통령이 베트남전 사과했다는 것 이게 4년 전에 것도 내가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보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 여기 와서 여기 베트남 전투수당 정부 이익 8월 2일 날 TBC 방송에서 한 것도 베트남전 전투수당 정부가 착복했다는 거 이런 것들 여기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필요하신 거 자료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힘든 거 제가 찾기 쉽게 찾아놨으니까 여기 와서 보시고 필요하신 자료를 가져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들이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 이하종 회장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하종 회장이 앞장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월남전 이하종 회장을 앞장세워서 우리 이하종 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하종 회장이 판단하는데 선우 완급 대소경중을 잘 판단할수록 조언해주고 또 우리 지부장이나 지회장들은 자기 각자 역할 분담을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맡겠습니다. 이건 내가 맡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동안에 자기는 봉급쟁이다. 150만원짜리 봉급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부장이나 지부장이 있다면 지회장은 봉급도 그나마도 없지만은 지부장들 특히 그런 무책임한 봉급쟁이 생각을 한다면은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봉급 받지 않고도 그 일을 전우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150만원 그거 받아서 어디서 쓰십니까? 그거 받지 마시고 정말 희생과 봉사하실 분들
찾으시고 그 돈을 전우들을 위해서 행사하는데 쓰시고 현수막 만드는 데 쓰시고 그런데 아깝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지부장들이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